갑자기 그러니까요. 너무 당황스러웠죠.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. 당시 엄은경 씨는 오른쪽 귀 청력이 20%만 남아있어 대화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. 그러나 지금은 고음 부분 외에는 거의 회복됐다. 우리 보통 대화하는 영역은 이거는 거의 다 돌아오셨고, 지금 상태라면은 뭐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신 상태인데, 다만 이제 후유증으로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시고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. 그래도 잘 나셔갖고. 어지럼증이 없었던 엄은경 씨 경우 치료 경과가 비교적 좋다. 이런 경우 전문가들은 귀의 혈류 장애를 그 원인으로 짐작한다. 그 달팽이관의 실비질의 특징이 다른 쪽에서 공급을 못 받습니다. 그래서 한쪽이 막혀버리면 그냥 영양 부족에 빠져서 산소 공급이 안 되고, 결국 그렇게 되면 또 이 달팽이관의 세포들이 상하게 되는 그런 기전을 밟게 되죠. 보통 우리 몸의 장기들은 혈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. 그런데 특이하게도 귀는 머리 쪽 한 곳에만 혈관이 연결되어 있다.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 혈관에 이상이 오면 돌발성 난청이 오게 되는 것이다. 이 달팽이관은 혈류가 이 뒤에서, 이게 머릿속에서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. 근데 이게 혈관이 하나예요. 외길입니다. 그래서 이 혈액 공급이 망가지면은, 그럼 이 안에 세포들이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가 망가지게 되죠. 그래서 혈관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막힌다든지 혹은 수축이 된다든지, 그래서 귀로 가는 혈류가 원활치 못할 때는 돌발성 난청이 또 올 수가 있는 거죠. 그렇다면 돌발성 난청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오는 걸까? 환자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. 환자들 대부분이 발병 당시 심한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 상태였다는 것이다. 우리 아저씨도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, 그래가지고 막 겹쳐가지고 멀쩡한 집이 돈 하나, 일을 하나 못 쓰고 그냥 내가 그 인감띠 그 잘못으로 당했는데, 또 지금 이제 한 5개월 전부터 갚으라고 날라왔어요. 살림도 해야 되고 바깥 일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 신경 쓰다 보니까는 안팎으로 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죠. 근데 다 안 되고. 늘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직장 다니면서 제가 이제 새벽 운동을 좀 했거든요. 하면서 또 새벽 기도도 조금 나갔었어요. 그러니까 좀 만성 피로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몸이 좀 그때 많이 약해져 있었을 때 아니었나. 그때쯤 막 업무를 새로 받아서 업무가 많기도 했었고 적응하느라고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돌발성 난청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. 그때가 좀 몸과 정신이 다 좀 피곤했던. 한참 신경을 많이 쓸 때쯤이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. 돌발성 난청은 젊은이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다. 올해 31살인 유지영 씨. 젊기에 건강만큼은 자신했던 그녀에게 난데없이 돌발성 난청이 찾아왔다. 처음에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귀에 물이 찬 것처럼 멍하더라고요. 근데 특별히 물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가 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서는 휴일을 보냈어요. 근데 그래서 월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도 여전히 멍하고 이렇게 울림 소리가, 그러니까 낮은 음이 이렇게 울려서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전화 받는데 전화 통화하기도 불편하고, 이렇게 또 사람 대화하는데 잘 안 들리니까 자꾸 뭐라고 다시 물어보게 되고, 그래서 병원을 가봐야겠다 해서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. 지난해 11월 유지영 씨는 일시적인 먹먹함이라고 여겼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다. 여보세요? 잘 안 들리거든요?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? 여보세요? 왼쪽 귀로는 여보세요? 상대방 전화 목소리를 잠시만요. 거의 들을 수 없었다. 여보세요? 예. 안녕하세요? 예. 이번에. 네네. 예. 그뿐만이 아니었다. 여기 계약서 좀 주실래요? 지호씨. 유정씨. 여기요. 계약서. 네. 좀 주세요. 네. 안 들려요? 잘 안 들리죠. 바로 옆에서 동료들이 하는 말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다.
산 날보다 살 날이 훨씬 더 많은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갑자기 이게 막히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끔찍하더라고요. 돌발성 난청이 왔을 그 무렵 유지영 씨는 업무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으로 몸 상태가 썩 좋지 못했다. 다행히 아직 젊고 어지럼증도 없었기에 청력도 거의 회복되었고 후유증인 이명도 사라졌다. 환자들 쭉 보다 보면 그런 어떤 스트레스, 그다음에 피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치료의 원칙 중에 하나,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일단 그 육체적인 노동을 좀 쉬고 조금 그 안정을 취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. 최근 돌발성 난청과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짐작해야 하는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. 대전의 을지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는 지난 5년간 입원 치료한 돌발성 난청 환자를 역추적 조사했다. 그 결과 2004년에 60명에 불과했던 돌발성 환자 수가 지난해 2008년엔 166명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606명 중 93.5%가 스트레스가 많은 전문직이나 사무직 종사자라는 점이었다. 병원 기록만 보더라도 최근 한 4, 5년 사이에 한 3배에서 4배 정도 환자의 절대수죠. 절대수가 그렇게 증가했습니다. 뭐 특별하게 어떤 환자들한테 많이 온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힘들지만 대략적으로 몸이 좀 피곤하다든지 뭐 이럴 때 또 잘 오는 것 같고요. 제가 신체 상태가 썩 좋지 않은, 평소하고 달리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발병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아무 일도 없이 벼랑간에 발병하는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혹은 신체적인 그 피로감, 허약감 이런 게 있은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말하시면 안 되고 심도 생기면 안 되고.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치료법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. 하지만 현재까지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유일한 치료법은 항염증제인 스테로이드를 투약하는 것. 1차로 복용한 후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엔 직접 고막에 주사한다. 원인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이 치료도 뭐 뚜렷하게 이거 하나면 된다. 이런 치료가 사실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치료라는 것은 경험상으로 우리가 제일 흔히 쓰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스테로이드라는 그 약제는 제일 많은 효과가 염증에 대한 치료, 염증에 대항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발병하고 나서 대개 일주일 이내, 더 좋게는 3일 이내 투약을 하면은 청력이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죠. 그렇다면 돌발성 난청으로 잃어버린 청력을 조금이라도 더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지난 4월 1일 김남희 씨도 오른쪽 귀에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았다.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? 전날까지 멀쩡히 들리던 오른쪽 귀가 어느 날 아침 멍하게 잘 들리지 않았다. 이런저런 애를 써봤지만 소용없었다. 목, 온, 갓, 신. 항상 이게 정신 이어가가 있어갖고 뭐 좀 한 3일은 병원 올 때까지 애 먹었어요. 신경이 바짝 서갖고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날 저녁에 걱정이 되고 그걸 아침에 되면 괜찮겠지 좀 요행은 바랐지만 안 되더라고. 더 심하고. 올 때는 30% 정도 살아 있었거든요. 좋아지겠지 하면서 이틀을 보내고 병원을 찾았을 땐 30% 정도의 청력만 남아 있었다.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회복돼 이전과 다름없이 듣는 것이 가능해졌다. 김남희 씨가 소리를 되찾을 수 있었던 비결은 3일 이내, 즉 조기에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. 치료를 잘 받으신 거예요. 돌발성 난청이 온 다음에 가능하면 일찍 빠른 시일 내에 와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시작하는 거. 그러니까 시기가 가장 중요하죠. 병원에 와서 치료를 시작하는 시기.